일단 총평을 좀 하고 얘기를 좀 해보면, 일단은 이번 수능은 전체적으로는 어렵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풀다 보면 이과 쪽에서, 이과 선택 과목 쪽에서 조금 껄끄러운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할 수는 있는데, 전체적인 난이도 봤을 때는 사실 9월 수준, 9월보다 약간 더 쉽지 않았나 싶고, 실제로도 되게 고득점자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는 킬러를 위주로 좀 풀어보려고 했는데, 진짜 예전에 나왔던 정말 토할 것 같은 킬러는 거의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서 킬러라고 하긴 좀 민망하고, 어려운 문제, 상대적으로 어려웠던 문제들만 추려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거는 이제 쭉 보면 될 것 같고요. 14번부터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14번 보시면 문제 보면은 원이 있고 삼각형이 있습니다. 이때 AD 대 DB가 3대 2라고 했으니까, 자, 원을 이제 이렇게 있고 삼각형이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잡혀 있는데, 이게 3대 2라고 그랬죠? 이게 A고 이게 D고 이게 B입니까? 그러니까 여기를 3A, 여기를 2A 이렇게 놓을 수 있습니다. 원의 이게 중심이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여기도 3A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조건이 뭐냐면 sin A 대 sin C는 8대 5라고 그랬어요. 자, 이 sin 값의 비율이라고 하는 게 결국엔 마주보는 변의 길이의 비율하고 똑같습니다. 사인 법칙에 의하면. 그러니까 sin A가 여기를 말하는 거고요, sin C가 이쪽을 말하는 건데 8대 5가 되는 거예요. 이게 3A, 2A니까 5A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이 8A다 라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삼각형 ADE 하고요, 그 다음에 삼각형 ABC, 그러니까 요 삼각형 ADE, 요거 대 요거의 넓이 비율이 9대 35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AC의 길이를 뭔지 모르니까 K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이 ADE의 넓이는 여기를 우리가 세타라고 놓으면 2분의 1 3A 3A sin 세타. 그러니까 이 넓이에다가 35를 곱한 게 이 큰 삼각형 넓이에다가 9를 곱한 거랑 똑같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2분의 1에 이쪽은 5A가 되는 거고요, 이쪽은 K sin 세타 곱하기 9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2분의 1 소거되고요, sin 세타도 소거되고 9도 소거되고 A도 소거되면 그 다음에 5, 7에 35가 되는 거라서 결과적으로 K는 7A다 라는 값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K가 7A니까요 이게 7A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쪽은 4A가 되겠죠. 여기 3A라고 했으니까요. 자, 이때 구하라는 게 뭐냐면, 그 다음에 이제 삼각형 ABC의 외접원의 반지름이 7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큰 삼각형의 외접원의 반지름이 7인데 우린 이 큰 삼각형의 변의 길이의 비율을 알아요. 이거는 5, 여기는 8, 7. 그러면 코사인 세타 값 구할 수 있겠죠, 코사인 법칙으로. 그럼 사인 세타 값도 알 수 있을 것이고, 그러면 사인 법칙에 의해서 이 A 값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해보면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계산들이 조금 장황한 문제들이 꽤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5, 7, 8이라고 놓고 여기를 세타라고 놓으면 코사인 세타는 2, 5, 7분의 5의 제곱, 7의 제곱, 8의 제곱이 나와서 코사인 세타 값은 7분의 1이 나오고요, 자연스럽게 사인 세타 값은 49, 4루트 3이 되겠죠. 자, 그러면 사인 법칙을 다시 쓸게요. 그러면 사인 세타분의 8A가 2R, 이게 14가 나옵니다. 그러면 8A는 14 곱하기 사인 세타인데 사인 세타가 7분의 4루트 3이니까 7 약분하면 2가 되고 4, 2, 8 약분되어서 A는 루트 3이 나오는 거죠. 이로써 A 값을 알았으니까 이 삼각형 ABC 다 알고요, ADE도 다 알고 세타도 압니다.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다 아는 거니까요. 이 상태에서 뭘 물어봤냐면, 원 O 위에 점 P가 있는데, 점 P가 이렇게 있는데 삼각형 PBC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 원위에 있는 점 중에서 BC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진 점을 찾으면 되거든요. 그러면 자, 원이 이렇게 있고 선분 BC가 대충 이렇게 있다고 쳤을 때 이 원 위에 있는 점 중에 BC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진 점은 BC와 평행하게 계속 직선을 긋는 거죠. 그러면 언젠가 여기 접하는 순간이 나올 텐데 이게 BC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진 점입니다. 그러면 이 점은 당연히 이렇게 BC의 손해발을 그었을 때 중심을 지나겠죠. 결과적으로 이 삼각형 PBC의 넓이가 최대가 되는 건 이때를 의미하는 거고 요 점이 바로 A가 되기 때문에 밑변의 길이는 8A를 일정하고요. 그 다음에 높이는 A에서 BC까지의 수선의 발을 H라고 놓으면 H에다가 3A만큼을 더한 점, 여기 P가 있을 때가 최대가 나올 겁니다. 자, 그럼 H를 구해봅시다. H를 구하기 위해서 넓이를 좀 구해볼게요. 삼각형 ABC의 넓이는 밑변의 길이가 8A니까 지금 A가 루트 3이거든요. 8 루트 3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인데 우리는 애초에 이 삼각형의 넓이 알죠? 이거 2분의 1 AB 사인 세타 쓸 거니까 그러면 2분의 1 5A죠? A가 루트 3이니까 5 루트 3 여기는 7A니까요. 7 루트 3 거기에 사인 세타 하면은 7분의 4 루트 3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2분의 1 소거되고요. 여기 루트 3도 소거되고 7도 소거되고 8 소거되면 2만 남고요. 여긴 4가 소거되고요. 그러면 2H는 5, 3, 15가 나오죠. 따라서 H는 2분의 15가 나오는 거고요. 그럼 전체 높이 3A니까요. 전체 PAB의 높이는 H 더하기 3A를 해야 되는데 H가 2분의 15고요. A가 루트 3이니까 3 루트 3이 나올 겁니다. 즉 삼각형 PBC의 높이가 3분의 15 더하기 3 루트 3이 나오는 거고 따라 전체 삼각형 PBC의 넓이는 밑변의 길이가 8A죠. 8A가 루트 3 곱하기 2분의 15 더하기 3 루트 3 곱하기 2분의 1 하면 되는 거라서 여긴 4가 되고 약분하니까 30 루트 3 더하기 12 곱하기 3이니까 36. 그래서 답은 30 루트 3 더하기 36이 되어서 답이 4번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14번 문제를 풀 수 있을 거예요. 15번 문제 볼게요. 자, 문제 보시면 상수 A가 있고요. 단 A는 3루트5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최고차의 개수가 음수인 2차 함수 fx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fx는 2차인데 최고차의 개수는 음수라고 그랬어요. 이때 gx는 x의 세제곱 더하기 ax의 제곱 더하기 15x 더하기 7 그리고 x는 0보다 작거나 같다. 그 다음에 fx x는 0보다 크다. 이때 gx는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g'x를 구해볼게요. 그러면 3x의 제곱 더하기 2ax 더하기 15 여기는 f'x가 되겠죠. x가 0보다 작거나 같을 때 x가 0보다 클 때. 자, 그런데 조건이 뭐냐면 x에 대한 방정식 g'x 곱하기 g' x-4가 0이다. 이거의 서로 다른 실근이 4개다 라고 했습니다. 이때 g-2 더하기 g2의 값을 물어봤어요. 자, 그러면 일단은 gx가 미분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당연히 연속이어야겠죠. 0부터 집어넣어 볼게요. g0 집어넣으면 7, 오른쪽은 f0. 밑에다 0 집어넣으면 15, 그거는 f'0. 그러면 fx를 px의 제곱, 프라임 0이 1차의 개수니까 15x, 0이 상수항이니까 플러스 7 이렇게 놓을 수 있고 프라임은 2px 더하기 15다 이렇게 놓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제 g'x의 근을 지금 따질 거니까 이 g'x를 가지고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그러면 자, x가 0보다 클 때는 이거라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
지금 보면은 P가 뭐라고 그랬냐면 최고 차이 계수가 음수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P는 음수입니다. 그러니까 감소하는 함수고 0 넣었을 때 15가 나와야 돼요. 자, 그럼 그래프를 그려보면 자, 요게 15고요. 요렇게 F'X의 그래프가 그려질 겁니다. 지금 우리는 G'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값은 0 돼야 되니까 마이너스 2P분의 15가 되겠죠. 자, 왼쪽이 문제인데 왼쪽을 보면 아래로 블록인 어떤 2차 함수입니다. 자, 그런데 얘가 이제 어떻게 그려질 거냐 모르겠는데 지금 보면은 A가 3루트5가 아니라고 그랬거든요. 그 말이 뭘 의미하는 거냐면 얘에서 판별식 D를 구해보면 A제곱 마이너스 45가 나와요. 여기서 지금 3루트 5의 제곱을 하면 딱 45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0이 아니다. 즉 얘는 중근을 가지지 않는다. 근이 두 개 있든가 아니면 없든가.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얘가 만약에 근이 없는 형태로 그려진다면, 이렇게 그려진다면 그럼 G'X가 연결되는 점은 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럼 G'X가 연결되는 점이 하나밖에 없고 이 G'X-4가 뭐냐? 이건 G'X를 오른쪽으로 4칸 밀린 거거든요. 그럼 요게 근이 하나 있고 이거 플러스 4 하나의 근이 또 나오는 거죠. 그럼 결과적으로 얘의 근은 2개가 나올 거예요. 근데 그러면 안 되거든요. 지금 서로 다른 실근이 4개 나와야 되니까. 즉 얘가 근이 없으면 안 되고 얘도 근을 몇 개 좀 만들어야 되는데 몇 개를 만드는데 이제 접하면 또 안 돼요. 판별식 D가 0이 아니라 그랬으니까. 즉 왼쪽도 근을 2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자,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근이 이것만 가지고 벌써 3개가 나왔거든요.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얘를 오른쪽으로 4만큼 평행이동했을 때 또 근이 나올 텐데 다 합쳐서 4개밖에 안 나와야 돼요. 다시 말하면 이 3개의 근이 만약에 뭐 이렇게 3개의 근이 옆으로 4만큼 평행이동했을 때 또다시 3개의 근이 나오면 안 되거든요. 즉 원래 근이 있고 옆으로 4만큼 평행이동했을 때 새롭게 만들어지는 근이 원래의 근과 겹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 끝에 점만 한번 해볼게요. 얘를 오른쪽으로 3만큼 밀면 뭐 하나 나올 거잖아요. 그럼 벌써 끝났죠. 하나, 둘, 셋, 넷. 그 말은 이 앞에 있는 2개도 오른쪽을 밀었을 때 반드시 원래의 근과 동일한 값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즉 이 길이가 4, 이 길이도 4여야만 원래의 근과 옆으로 4만큼 평행이동했을 때의 근이 동일한 근이 되는 거죠. 그럼 결과적으로 이 G'X의 근 2개는 이 마이너스 2P분의 15를 기준으로 마이너스 2P분의 15 마이너스 4, 얘는 마이너스 2P분의 15 마이너스 8. 이 2개의 값이 G'X, 이 왼쪽이죠. 3X의 제곱 더하기 2AX 더하기 15는 0의 두 근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과 계수 관계에서 두 근의 합을 구하면 얘를 우리 T라고 치환을 한번 해볼게요. 어차피 뭐 계산은 똑같은 거니까. 그러면은 T와 T 플러스 4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하지 말고 얘를 T-2, 얘를 T 플러스 2라고 해봅시다. 그럼 두 개를 합치면 2T가 나옵니다. 그게 앞에서 구하면 마이너스 3분의 2A가 나오는 거고 곱을하면은 T제곱 마이너스 4가 나오죠. 그게 앞에서 얼마다? 3분의 15니까 5가 나옵니다. 9가 나오는 거라서 T는 자 플러스 마이너스 3인데 플러스 마이너스 3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 두 개의 근이 둘 다 음수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T가 만약에 T가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3이긴 한데 만약에 T가 3이 돼버리면 얘가 5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안 돼. 다 음수가 나와야 되니까. 따라서 T는 반드시 마이너스 3이 나와야 됩니다. 그럼 집어넣어 볼게요. 마이너스 2P분의 15 마이너스 8은 자 T-2니까 마이너스 5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2P분의 15가 마이너스 3이 나오는 거고 약분하면 5니까 P는 마이너스 2분의 5가 나올 겁니다. 자, 이렇게 값을 구할 수 있고 여기서 집어넣으니까 여기다가 집어넣으면은 마이너스 5는 마이너스 3분의 2A 따라서 A는 2분의 15다 라는 값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로써 Gx하고 G'X를 다 구했습니다.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게 뭐냐면 G-2하고 G2를 구하라고 했거든요. 자, 그러면 G-2를 구해보면 여기서 구할 수 있겠죠.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8 4a 플러스 4a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30 더하기 7이 나올 겁니다. 이 값을 계산하면 a가 2니까 요게 30이 되겠죠? 소거되고 마이너스 1이 나올 거고요. G2를 구해보면 F2가 되는 겁니다. fx가 이거죠. G2는 F2가 나오는 거고요. 그 값은 4p인데 p가 마이너스 2분의 5니까 마이너스 10 더하기 2를 곱할 거니까 30 더하기 7이 나와서 27이 나옵니다. 따라서 G-2는 마이너스 1이고요. 마이너스 1이고 계산이 조금 틀린 것 같은데 t가 마이너스 3이니까 이게 마이너스 6이 되는 거라서 여기서 틀렸네요. t가 마이너스 3이면 이 값이 마이너스 6이 나옵니다. 계산 곱해야 되는데 마이너스 6이 되는 거라서 결과적으로 a는 9가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 G-1을 구하면 여기서 G-1을 구하면 마이너스 8, 그 다음에 a가 9니까 4고 이쪽이 36이 되는 거죠. 플러스 36. 그 다음에 a가 x가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30 더하기 7. 그러면 6이 되는 거고 여기는 5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G2는 F2가 되는 거고 F2는 여기다 집어넣을 거니까 4, P는 맞았죠. 아까 4니까 마이너스 10, 그 다음에 2 집어넣으니까 30 더하기 7, 그래서 27. 그래서 더하니까 32. 답은 32가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단답형 앞부분은 별로 어렵지 않을 것 같고요. 단답형에서 이제 뒷부분이 좀 껄끄러울 것 같아요. 20번부터 좀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자, 20번 보시면 곡선 y는 5분의 1에 x-3이라는 지수함수가 있고요. 이거 하고 y는 x가 만나는 점의 x좌표를 k라고 했습니다. 이거의 교점을 k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k를 대입했을 때 성립을 하겠죠. k-3k. 그러면 이게 5의 3-k니까 5의 세제곱은 k 곱하기 5의 k승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이때 x가 k보다 큰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는 5분의 1의 x 세제곱이다 라고 했고 f.fx는 3x다 라고 했습니다. 이때 f k의 세제곱 곱하기 5의 3k제곱의 값을 물어봤거든요. 그러면 자, 요 앞에 우리가 썼던 식에서 이 식에서 k의 세제곱에 5의 3k가 뭔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집어넣으면 5의 세제곱의 세제곱이니까 5의 9제곱이다 라고 쓸 수 있습니다. 즉 이 문제는 f 5의 9제곱분의 1이 얼마냐를 구하라는 문제예요. 그럼 이 문제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이 식에서 f.fx가 3x인데 fx가 언제 5의 9제곱분의 1이 나올까를 생각을 해보면 앞에서 fx가 5분의 1의 x-세제곱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5의 9제곱이 나오려면은 9를 넣어야겠죠. F11을 넣어야겠죠. 12를 집어넣으면 이게 5분의 1에 9 빼기 3이니까 9제곱이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식에서 x자리에 12를 대입하면은 f.f12가 나오고요. 이 값은 11을 대입하면 36이 나올 텐데 f12가 바로 5분의 1의 9제곱이기 때문에 이게 5의 9제곱분의 1이고 이게 바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36이다 라는 결론을 우리가 얻어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20번 문제를 풀 수 있을 거예요. 자, 21번 볼게요. 문제 보시면 함수 fx가 x의 세제곱 더하기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4 라는 3차 함수를 줬고요. a, b는 정수라고 그랬습니다.
AB는 정수. 이때 F1의 최대값을 물어봤죠. 자, 조건이 뭐냐면 모든 실수 알파에 대해서 리미트 x가 알파로 갈 때 fx분의 f2x 더하기 1이 존재한다. 자, 이 설명을 좀 잘 이해해 봐야 되는데, 보시면 x가 알파로 갈 때 fx가 0 되는 경우가 반드시 존재할 겁니다. 3차 함수니까 무조건 근이 존재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알파 넣었을 때 f 알파가 0이 되는 점이 존재하는데, 그때 얘는 0인데 얘는 3 이래버리면 0분의 3을 발산할 테니까 존재하지 않거든요. 근데 그러면 안 돼요. 다시 말하면 알파가 근이면 알파가 fx는 0의 근이면 반드시 2알파 플러스 1도 근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y는 2x 플러스 1이라는 함수하고 y는 x라는 함수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리고 두 함수를 동시에 그려보면, 자, 한번 볼게요. 이게 y는 x고요. 자, 얘가 y는 2x 플러스 1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fx가 0이 되는 그 근이 만약에 이런 값이 여기 있다. 이게 만약에 알파다. 그러면 아까 뭐라고 그랬냐면 알파 근이면 2알파 플러스 1도 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게 알파면 요게 2알파 플러스 1이 될 텐데 이것도 근이 될 겁니다. 그러면 2알파 플러스 1에 대한 함수값도 또 근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럼 2알파 플러스 1에 대한 함수값을 찾으면 여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2의 2알파 플러스 1 더하기 1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면 뭐 하나 근이 생겨버리면 무한히 많은 근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근데 말이 안 되죠. 3차 방정식이니까 근은 많아야 3개인데 이렇게 무한히 많은 근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근이 이렇게 바깥쪽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같은 이유로 이 왼쪽에 만약에 알파라는 근이 있어버리면 이 값이 2알파 플러스 1이 될 텐데, 그러면 여기에 맞춰서 만들어지는 이 값도 또다시 2의 2알파 플러스 1이 됩니다. 역시 마이너스로 계속 나오기 때문에 역시 근이 무한히 많이 나와요. 이러면 안 되거든요. 왜냐면 3차 방정식은 근이 한 개밖에 끼껏해야 3개니까. 결국에 뭐냐면 이 교점을 제외한 또 다른 근은 존재하면 안 됩니다. 즉 이 3차 방정식은 이 교점이 지금 마이너스 1일 텐데, 마이너스 1이면 똑같죠? 마이너스 1이 유일한 근이 돼야 된다는 얘기가 돼요. 그러면 fx를 f-를 구해보면 마이너스 1 더하기 a 마이너스 b 더하기 4가 0이 나와서 b는 a 더하기 3이 나올 거고요. fx를 다시 써봅시다. x의 세제곱 더하기 ax의 제곱 더하기 a 플러스 3의 x 더하기 4가 나오는 거고, 마이너스 1을 근으로 가지니까 a-1의 x 더하기 4. 자, 이렇게 나올 텐데 근 하나 나왔죠? 얘가 근이 없어도 되고요.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좀 이렇게 땡큐하게도 그냥 얘의 판별식 D가 0보다 작기만 하면 되긴 하는데, 사실은 얘가 마이너스 1을 3중근으로 가지는 경우도 사실은 원래 따져봐야 됩니다. 근데 지금 보면 얘가 3중근을 가지려면 결과적으로 이건 x 플러스 1의 제곱이 돼야 되는 얘기인데 4니까 x 플러스 1의 제곱은 어차피 안 되죠. 그러니까 얘가 3중근을 가지는 상황은 어차피 벌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건 신경 안 써도 되고 얘가 근만 없으면 됩니다. 판별식 D를 구하면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작은 거라서 4를 빼고 더하고 빼면은 5고요. 더하면은 플러스 3이 나올 겁니다. 즉 a는 마이너스 3과 5 사이다 라는 값을 우리가 얻을 수 있고요. 구하라는 게 뭐냐면 F1의 최대거든요. F1 구해보면은 1 더하기 A 더하기 B 더하기 마찬가지인데 4 집어넣으면 B가 A 더하기 3이니까 요게 A 더하기 3이니까 결과적으로 2A 더하기 8이 나옵니다. 이거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하는데 AB가 지금 정수라고 했으니까 이 조건을 만족하는 A 최대값은 4죠. 4이 8 더하기 8이니까 16. 이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최대값이다 라는 값을 사실을 이제 얻어낼 수 있습니다. 미적분을 선택하지 않은 친구들, 그러니까 확통을 선택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 22번이 가장 좀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따져야 될 것도 많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 보면은 한 두세 개 틀린 애들
보면은 이제 뭐 틀렸나 보니까 22번하고 29번, 30번 이렇게 좀 틀렸던 것 같거든요. 이과 애들 보면은. 자, 22번 볼게요. 선택 확통을 한 친구들에게는 이 문제가 아마 가장 어려운 문제였을 겁니다. 문제 보시면 모든 항이 정수이고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수열 n에 대해서 이제 a1의 값의 합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조건을 봅시다. an 플러스 1은 an-3 an의 절대값이 홀수일 때, 그 다음에 2분의 1의 an이 0이거나 또는 an의 절대값이 짝수다. 그러니까 이제 뭐 0도 짝수다라고 생각을 해버리면 뭐 이거 같은 얘기죠, 사실은. 그 다음에 또 an이 홀수, 절대값이 홀수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an이 마이너스,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홀수 짝수라는 개념을 자연수에서만 정의하다 보니까 좀 이제 이런 표현을 쓸 수밖에 없긴 한 건데, 이제 뭐 마이너스 3도 홀수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자는 얘기예요, 지금 이거는 결국에는. 자, 그러면 문제가 뭐냐면 am의 절대값하고 am 플러스 2의 절대값이 같다. 그러니까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전 항에 의해서 다음 항이 결정이 되는 형태로 지금 정의되어 있잖아요. 예전식으로 말하면 점화식이 지금 주어진 건데, 그러면은 이제 쭉 an이 결정될 텐데 가다 보면은 뭐가 나왔고 다음 값이 그 전전의 값하고 똑같아지는, 처음으로 똑같아지는 순간이 언젠가 나올 텐데 그 최소값이 3이다. 즉 세 번째와 다섯 번째 값이 같아지는 첫 값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거인 m의 최소가 3이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A3하고 A3의 절대값하고 A5의 절대값이 똑같아지는 거죠. 자, 그러면 AM이 어떤 값이어야 AM의 절대값과 AM 플러스의 절대값이 같아지는지를 따져볼게요. 먼저 AM의 절대값이 홀수인 경우부터 이야기해 볼게요. 자, 홀수다. 그러면 AM 플러스 1은 AM 빼기 3이 나올 텐데, 자, 홀수라고 그랬죠. 그러니까는 절대값을 뺐으니까 어찌됐건 음의 홀수 혹은 양의 홀수가 될 겁니다. 근데 거기다 3을 빼면 홀수를 뺐으니까 짝수가 될 거거든요. 이 값은 짝수입니다. 그러면은 AM 플러스 2는 뭐냐? 이거를 짝수일 땐 2로 나누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2분의 AM 플러스 3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AM의 절대값이 AM의 절대값하고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이게 뭐냐? 이건 결국에는 AM 플러스 2랑 AM이 같든가 아니면 AM 플러스 2랑 AM에 마이너스 붙인 게 같든가, 둘 중에 하나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표현되어지면 얘가 AM하고 똑같아지든가 아니면 마이너스 AM하고 똑같아지든가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럼 넘기고 나누니까 AM이 3이 나오겠죠. 또는 마이너스 2M이니까 마이너스 3AM이 3이니까 AM은 마이너스 1이다. 결국에 뭘 의미하는 거냐면 AM이 3이면 그 다음 값도 3이다. 절대값이 3이다. 또 AM이 마이너스 1이면 다음 값도 1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AM의 절대값이 짝수인 경우를 생각해 볼게요. 자, 짝수면 반으로 나눌 건데 우리는 AM 플러스 2가 뭔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AM이 짝수면은 AM 플러스 1은 2로 나누면 되는데, 문제는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 아까는 홀수일 때는 3을 빼면 짝수가 나오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뭘 해야 될지가 딱 정해졌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짝수를 반으로 나누면 뭐냐? 모르죠. 짝수일 수도 있고 홀수일 수도 있거든요. 따라서 우리는 나눠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AM이 절대값이 짝수이고, 그러니까 AM이 또 나눌 수 있는 경우, 다시 말하면은 4K 꼴인 경우와 AM이 4K 플러스 2인 꼴로 나눠서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AM이 짝수이고 그 다음에 AM이 4K 플러스 2일 때로 나눠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이때는 AM 플러스 1은 2K가 되겠죠? 짝수면 반으로 나누라고 했으니까요. 그럼 AM은 K가 되겠죠? AM 플러스 2는. 그럼 AM 플러스 2하고 AM하고 같거나 혹은 마이너스를 붙여서 같아라. 그러니까 K가 4K랑 같든가
아니면 K가 마이너스 4K를 갖든가 어떤 쪽이든 K는 0이 나올 겁니다. 그 말은 AM이 0이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AM이 0이면은 그 다음 값은 무조건 0이거든요. 그러니까는 0이 나오면 다음 값도 0이고 그 다음 값도 0이니까 어떤 값과 그 다음 값이 같아지는 상황을 만족을 하는 거죠. 자, 지금 우리가 뭘 지금 따지고 있냐면 그 3항이 3일 때, 마이너스 1일 때, 0일 때, 요 세 개의 값을 얻어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AM이 4K 플러스 2일 때를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AM 플러스 1은 짝수니까 일단 나눠야 되죠. 그러니까 2K 플러스 1이 나올 거고요. 그럼 A의 M 플러스 2는 홀수니까 3을 빼야 됩니다. 그러면 2K 빼기 2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AM하고 AM 플러스 2가 그냥 서로 같은 값이든가 혹은 마이너스를 붙인 값이든가 하니까 만약에 같은 값이라면 4K 플러스 2는 2K 마이너스 2 아니면 4K 플러스 2가 마이너스 2K 플러스 2가 되는 거라서 여기서는 2K가 마이너스 하니까 K는 마이너스 2가 나올 거고요. 여기서는 6K가 0이니까 K는 0이 나올 겁니다. 자, K가 마이너스 2면은 이게 마이너스 8이니까 AM은 마이너스 6이 나올 거고요. K가 0이면 AM은 2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5가지의 상황들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A1의 절대값을 알아야 되니까 이 5가지 경우로 나눠 생각해 봐야 돼요. 첫 번째. 그러니까 세 번째 값이 3일 때입니다. 세 번째 값이 3일 때. 자, 3인 거죠. 그러니까 3이면 5가 3이니까 이제 되는 거예요. 이게 왜 지금 이거를 하려고 하냐면, 그 앞에 다른 게 나올까봐 지금 걱정스러워서 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3 앞에, 0, 그러니까 이게 지금 결과적으로 홀수가 나왔으니까 홀수면 짝수가 나온다. 그러니까 3이면 무조건 이걸 따라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6이 돼야 돼요. 6이 나오면 3이고 3이면 그 다음 값이 얼마입니까? 0이죠. 그죠? 그 다음 값은 6 앞은 어떤 값이 돼야 돼요? 9도 되죠. 9면은 3 빼서 6이 나왔으니까 2배인 11을 해도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그러면 0이고 홀수니까 그 다음 0, 0, 0 쭉 나오는 거잖아요. 왜 3이면 AM이 3이면 이거는 0. M-3이구나. AM 플러스 1이 마이너스 3이니까. 그쵸. 마이너스 3이구나. 그래서 마이너스 3이죠. 마이너스 3. 그러면 마이너스 AM이니까 3에 AM은 1입니다. 1. 마이너스 3. 그러니까 마이너스 3이면 그 다음 값은 마이너스 6이 나올 겁니다. 당연히. 마이너스 6이면 짝수니까 절대값 2분의 1 쪽에 마이너스 3이 같아지는 거 당연한 거죠. 같아지게끔 우린 찾은 거예요, 지금 이게. 자, 그럼 마이너스 3 앞에 값은 뭐였냐? 이건 말이 안 되죠. 왜 이게 말이 안 되냐면 홀수이면 빼기 3을 하니까 결과가 짝수가 나와야 되는데 얘는 홀수니까 저 첫 번째 루트를 타고 들어온 건 아니에요. 반드시 밑에 루트를 타고 들어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6이었을 겁니다. 그럼 그 앞에 값은 뭐였냐? 마이너스 6이 나오면 이거 괜찮죠? 이거 따라서 들어가면 되니까. 그러면 마이너스 6이면 이 앞에 루트를 타고 들어갔다면 뭐에서 3을 빼야 마이너스 6이 되냐? 마이너스 3이면은 됩니다. 자, 문제는 지금 이 시나리오는 안 되는 거예요. 왜 이 시나리오가 안 되냐면 세 번째와 다섯 번째가 같긴 하지만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어떤 AM과 AM 플러스가 같아지는 최초의 값이 3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3항에서 처음으로 3항과 5항이 같다. 그러니까 2항과 4항이 같다. 이런 거 안 되는 거거든요. 지금 이렇게 놓으면은 1항과 3항이 같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6 앞에 마이너스 12도 되거든요. 마이너스 10이면 마이너스 6 되고 마이너스 3 되고 이렇게 되면 되는 거니까. 자, 근데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합니까? 사실 이거 따질 필요도 없죠. 벌써 여기서 같아지죠, 지금. 2항에서 같아지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이거 앞에 거 따질 필요 없이 이 상태에서 이미 모순이 나온 겁니다. 두 번째, 3항이 1일 때 볼게요. 자, 1일 때. 자, 1이면은 홀수면은 마이너스 3을 했으니까 마이너스 2가 나옵니다. 자, 앞이 뭐였을까를 생각해 보면 홀수니까 당연히 밑에 거 따라 들어가야죠. 앞은 반드시 2여야 될 겁니다. 그 2의 앞은 뭐냐? 2의 앞은 이거 빼기 3을 해서 2가 되니까 5.
말 되죠? 5면은 3을 빼서 2가 나올 거니까. 혹은 4도 됩니다. 4가 되면, 자, 근데 이것도 또 문제가 되는 거네, 여기서. 또 이것도 따질 필요가 없네. 왜냐면, 여기서 벌써 얘랑 얘랑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항이 같은 게 아니라 절대값이 같으면 되거든요. 절대값이 같기 때문에 얘도 모순입니다. 근데 지금 제가 이걸 하나하나 따지고 있는데, 잘 보면, 이 앞에 거를 보고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게 마이너스 6 나왔다. 이 쭉 보면은, 빨간색 내용만 보면은요, 여기 마이너스 6이 있죠. 마이너스 6이 있다는 얘기는 다음 값도 마이너스 6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마이너스 6이 나왔으면은 다음 값도 마이너스 6이니까 안 되는 거고, 2가 나왔으면은 다음 값도 분명히 2예요. 그러니까 절대값이. 그러니까 얘도 안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0이죠. 0이 나오려면 앞에가 뭐를 했길래 0이 나왔냐? 0도 되긴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3도 되죠. 일단 홀수니까. 홀수면은 3 되고요. 물론 0도 됩니다. 근데 0 다음이 0이니까, 그럼 0, 0 같으니까 이제 이거는 우리 생각하면 안 되겠죠? 그럼 3 다음엔 뭐였냐? 6 되죠? 6. 6은 안 돼요. 홀수니까. 그러면, 이 아래 룰에 의해서 6이 나올 수 있을 겁니다. 6이면은 3, 그 다음에 3에서 홀수니까 3을 빼서 0이 나왔으니까. 여기에 OK가 돼요. 이게 오케이가 된다는 얘기 뭐냐면, 우리는 지금 가능한 A1의 절대값 삽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A1으로 6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6을 싹 다 더할 거예요, 나중에. 네 번째 볼게요. 네 번째 값은 마이너스 6이죠. 자, 마이너스 6입니다. 앞에 값을 볼게요. 마이너스 6이 나오려면, 이제 홀수여야 마이너스 3을 해서 6이 그러니까 마이너스 3은 짝수가 나오는 거니까, 여기 앞에 마이너스 3이면 말 되죠? 마이너스 3이면 마이너스 6이 나왔으니까. 근데 마이너스 3이 나오려면은, 이건 말이 안 돼요. 홀수에서 홀수 빼면 짝수 나와야 되니까, 이건 반드시 마이너스 6이 나와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역시 얘와 얘가 똑같아지는 거라서 안 되는 거죠. 근데 반면에 이게 마이너스 6이 아니라 이게 마이너스 12면, 이거는 문제 없습니다. 가능하죠? 그럼 마이너스 10이면 그 앞에 값은 마이너스 15라고 치면, 마이너스 9라고 하면, 마이너스 9라고 하면은 마이너스 3을 해서 12가 됐으니까 말이 되죠? 그러니까 얘는 안 되는 거고요. 이건 안 되는 거고, 얘는 마이너스 24 하면 되는 거죠. 마이너스 6이면 그 다음 값은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 값은 무슨 이제 마이너스 3인데, 여기서도 안 되는 거고요. 그럼 결과적으로 마이너스 9하고 마이너스 24가 가능한 값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2가 될 경우를 생각해 볼게요. 2면, 일단 2면 맨 뒤에 값은 1이 될 거고요. 이 뭐가 2가 나왔냐? 5면은 빼기 3을 해서 2가 나올 수 있죠. 혹은 4여도 반으로 나와서 2가 나올 수 있습니다. 5 앞이면은 8 되죠? 8, 홀수니까 안 되네요. 무조건 10이 돼야겠네요. 10이 돼야 반으로 쪼개서 5가 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3을 빼서 2가 된 거니까. 4면은 7 되죠, 7. 홀수니까 3을 빼서. 혹은 8도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가능한 값들이 10, 7, 8 이런 값들이 가능해지는 거죠. 결과적으로 가능한 값은 6, 마이너스 9, 마이너스 24, 17, 8이 되는 거고, 문제에서 이 A1의 절대값 합을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다 더하면은요, 15, 15, 여기 15니까 합쳐서 30, 40, 50, 64가 구하고자 하는 답이 될 겁니다. 이게 지금 그 수열에 대한 문제긴 한데 되게 섬세하게 따져야 되는 거라서 아마 꽤 좀 시간도 걸리고 많이 좀 틀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선택 과목은 여기까지 얘기해보면 될 것 같고요. 자, 미적분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28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문제 보시면 f'x가 마이너스 x 더하기 2의 1 마이너스 x의 제곱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f'x가 정해져 있을 때 y는 fx 위의 점 t, ft에서의 접선하고 그 다음에 x축 및 fx로 둘러싸인 넓이를 구하라고 했는데요. 우리 f'x를 좀 생각을 해보면 2의 1 마이너스 x의 제곱하고
그 다음에 y는 x가 있는데 요거의 차이를 지금 말하는 거거든요. 2의 1-x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항상 양수고요. 우함수고 0보다 클 때 감소함수니까 대충 이렇게 나오겠죠. 오른쪽은 이렇게 나오는 거라서, 그리고 마침 1 넣으면 0입니다. 이건 뭐 몰라도 돼요. 자, 그러면 이 f'x라고 하는 건 결국에 뭐냐면 1을 기준으로 1보다 작을 때는 얘가 더 크고, 즉 오른쪽이 더 크고, 양수 1보다 작을 때는, 1보다 클 때는 직선이 더 크고, 그러니까 음수. 따라서 f는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진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 원점이 이렇게 있다고 치면은 t가 이렇게 있다고 할게요.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 t에서의 접선과 fx 및 y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라고 하는 것은 이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gt는 인티그랄 0부터 t까지,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보면 이게 지금 t, ft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니까 y는 f't의 x-t 더하기 ft가 되는 거고요. 그럼 이 접선에서 함수 fx를 빼야겠죠? 그러면 전개할게요. x의 f't 빼기 t 곱하기 f't 더하기 ft 빼기 fx.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게 f'1은 1 집어넣으면 0임을 우리가 좀 알 수 있죠. 대입하면은. 이걸 알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자, 이 상태에서 우리는 g'1과 g1의 값을 구해야 됩니다. 먼저 이걸 좀 보기 좋게 정리를 해볼게요. 지금 x에 대한 정분이니까 x의 관점에서 봤을 때 t는 상수입니다. 따라서 바깥으로 끄집어내면은 f't의 0부터 t까지 x의 dx 더하기, 자, 요만큼은 x 입장에서는 상수죠. 그러니까 바깥으로 빠져나올 수 있어요. 0부터 t까지 1의 dx니까 그냥 t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t를 그냥 곱하면 되는 거거든요. 따라서 t의 제곱에 f't 더하기 t의 ft가 나올 거고, 빼기 0부터 t까지 fx dx가 나오겠죠. 자, 먼저 g1을 구해봅시다. g를 구해보면 f'이 0이니까 버리고요. 여기도 f'이 버리고 1 곱하기 f1이 남고요. 뒤쪽은 0부터 1까지 fx dx가 남습니다. 그 다음에 g'를 구하기 위해서 미분을 해볼게요. 자, t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 요거를 지금 t에 대해서 미분을 해볼 거예요. 요거를 미분을 해보면 f'' 미분하고 그대로 쓰고 0부터 t까지 x dx 더하기 f't 내비두고 미분하면 t가 나올 겁니다. 빼기 미분하고 그대로 쓰고 내비두고 미분하고, 그 다음에 더하기 미분하고 그대로 쓰고 내비두고 미분하고, 빼기 ft가 되겠죠. 미분한 겁니다. 그럼 g'1을 구해보면, 자, f'1이 0이니까요. 이건 사라지고요. 이건 사라지고, 이것도 사라지겠죠? 이것도 사라지고요. 요거는 1 집어넣으면 0부터 1까지 x dx는 2분의 1이죠. 따라서 2분의 1의 f't가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1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f'1이 나옵니다. 1 집어넣을 거니까 1. 그 다음에 요거 사라지죠, 서로.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1의 f't가 나오는데, 우리가 지금 f'x를 알고 있잖아요. 여기서 f'x를 구해보면 마이너스 1 더하기 2의 1 마이너스 x의 제곱에 마이너스 2x입니다. 따라서 f'의 1을 구하면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2, 따라서 마이너스 3이 나오거든요. 자, 얘가 마이너스 3이에요. 따라서 2분의 3이다. 자, 문제는 g'1은 이제 쉽게 상수로 나왔는데, 요 g1이 문제거든요. 요 f1 빼기 0부터 1까지 fx dx를 어떻게 구할 거냐. 이걸 하려면 fx를 적분을 해야 되는데, 이제 fx가 지금 적분하기 좀 껄끄러운 모양이 되어 있죠. 심지어 2의 마이너스 x의 제곱은 적분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적분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힌트가 되는데, 왜냐면 이거를 치환적분이나 고온적분을 해서 뭘 해야 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안 돼요. 나중에 대학교 가서 뭐 중적분 이런 거 하면 되긴 하는데 뭐 지금은 우리가 이제 안 되니까 결국에는 이거는 조금 아이디어를 사용해야 되는데요. 지금 f'x가 마이너스 x 더하기 2의 1 마이너스 x의 제곱이니까 적분을 하기 위해서 뭐가 있으면 좀 좋습니까? 여기서 x가 있어야 적분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x를 곱할게요. 이거는 마이너스 x의 제곱 더하기 x의 2의 1 마이너스 x의 제곱이 되고, 이 상태에서 0부터 1까지를 적분하면 얘는 3분의 1이 되고요. 얘는 자 2의 1 마이너스 x의 제곱을 미분하면 2의 1 마이너스 x의 제곱에 마이너스 2x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의 2의 1 마이너스 x의 제곱으로 적분됩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 값은, 근데 얘는 지금 뭐냐? 적분하고 그대로 쓰고, 적분하고 미분하고. 그럼 결과적으로 이게 뭐냐면은 그냥 f1 빼기 0부터 1까지 fx dx, 이게 바로 우리가 앞에서 구하고자 하는 g1의 값이 되는 거죠. 그럼 이 값은 계산을 하면은 마이너스 3분의 1 더하기 1 집어넣으면은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오는 거고요. 0 집어넣으면은 플러스 2분의 1 2가 나와서 마이너스 6분의 1 더하기 2분의 1 2가 나옵니다. 결과적으로 이 값하고 이 값을 우리가 더하면 되겠죠. 더하면은 6분의 9 빼기 5니까 4, 3분의 2가 되겠죠. 3분의 2 더하기 2분의 1 2다. 이런 결과값을 우리가 얻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 2번이 답이 되겠죠. 자, 29번 한번 봅시다. 문제 보시면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의 절대값 더하기 an은 3분의 40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의 절대값 빼기 an은 3분의 20. 이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는 1부터 2n까지 마이너스 1에 2분의 k의 k 플러스 1 곱하기 a의 m 더하기 k. 계산을 한 게 700분의 1보다 크다. 이거를 만족하는 모든 자연수의 m값 합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먼저 an이 등비수열이라고 그랬거든요. 등비수열이니까 공비가 크면 이제 양수면은 점점 커질 거고, 이제 공비 절대값이 1보다 크면은 커질 거고, 절대값이 1보다 작으면 작아질 텐데, 무한대까지 합을 지금 따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값이 수렴해요. 수렴하니까 이 an의 공비는 반드시 1보다는 절대값이 1보다는 작아질 겁니다. 근데 얘가 둘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나오면서 사라져가지고 결과적으로 수렴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지 않겠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좀 어려운 게 만약에 뭐 2, 4, 8 이렇게 간다 치면 이제 당연히 말이 안 되는 거고, 뭐 마이너스 2, 4, 마이너스 8, 뭐 16 이렇게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전멸하는 형태로 간다 손 치더라도 결과적으로 하나씩은 사라지겠지만 둘의 양수가 되는 순간이 존재하거든요. 그리고 그건 발산할 것이고, 그렇게 돼버리면은 이 값은 발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수렴한다고 했으니까 an은 반드시 공비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의 값이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게 가까이 수렴하니까 분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의 절대값 더하기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 한 개 3분의 40이 되는 거고, 이쪽은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의 절대값 빼기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은 3분의 20이 됩니다. 더하면 3분의 60이니까 20이죠? 반으로 쪼개니까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은 10이 나올 거고요.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은
이게 10이니까 3분의 10이 나오겠죠. 자, 이렇게 두 값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절대값 붙여야겠죠. 자, 그러면 AN이 양수고 공비가 양수다. 그러면은 이 두 값은 똑같아야 되는데 다르니까 이거는 공비가 음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얻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공비가 양수면 이거는 이제 뭐 다 양수 혹은 다 음수가 되는데 양수가 나왔으니까 다 양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는 그러려면 두 개 같아야 되는데 다르니까 공비는 반드시 음수가 돼야만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A1이 양수냐 음수냐를 따져봐야 되는데 첫 번째 A1이 양수라면 좌변은 공비가 마이너스 R이 되겠죠. 그리고 A1 근데 양수니까 그냥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이거는 10이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은 그냥 등비수열 합구하는 공식으로 1-R분의 A1는 3분의 10이다. 이렇게 할 수 있을 겁니다. 이게 물론 이제 전개해서 하는 게 맞긴 한데 이걸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이렇게 생각해보면 A1 10, A1 10이죠. 그 말은 이 비율도 같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대 이거는 이거 대 이거니까요. 그럼 이거 대 이거는 이거 대 이거다. 즉 1 플러스 R 대 1은 1 마이너스 R 대 3이다. 즉 1 마이너스 R은 3 더하기 3R이다. 4R이 2니까 R은 2분의 1이다. 라는 값을 얻을 수 있고 모순이 나옵니다. 아니다.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문제 없죠. 마이너스 2니까. 오케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만약에 A1이 음수라면 좌변은 1 플러스 R분의 마이너스 A1이 10임을 알 수 있고요. 우변은 1 마이너스 R분의 A1이 3분의 10이 나옵니다. 또 비슷하게 해볼게요. 이렇게 쪼개면 안 쓰고 마이너스를 바꿀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1 더하기 R 대 마이너스 1은 1 마이너스 R 대 3이 나와서 마이너스 1 더하기는 3 더하기 3R. 이 R은 마이너스 4니까 R은 마이너스 3분의 4가 나와서 모순입니다. R 1보다 커지면 안 되니까요. 따라서 R은 반드시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 그럼 이제 대입을 해보면요. 여기서 A1은 3분의 10 곱하기 2분의 3이 되는 거라서 5가 나옵니다. 따라서 A1은 5가 나올 거고요. 이 값이 이 요건을 만족을 하죠, 지금. A1은 5가 나오고 R은 마이너스 2분의 1이 등비수열이다. 라는 값을 우리가 얻어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구하라는 게 뭐냐면 이건데 자, 이게 어떤 값을 의미하는 건지 생각해 볼게요. 이제 K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 얘는 뭐냐면 요 마이너스 1에 2에 K에 K 플러스 1승은 K에다가 1, 2, 3, 4를 집어넣음에 따라서 이 2분의 K 플러스 1, 1부터 K까지 합이잖아요. 그럼 1을 집어넣으면 1이 되는 거죠. 따라서 마이너스 1. 그 다음 값은 1과 2의 합이니까 3, 또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1, 2, 3의 합. 짝수니까 다시 1. 1, 2, 3, 4의 합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1, 플러스 1. 즉 마이너스 1 두 개와 플러스 1 두 개가 전멸하는 형태로 표현되어지는 수열이고요. 이쪽은 A, M 플러스 1, M 플러스 1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요 시그마 K는 1부터 2N까지 그리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요 마이너스 1에 2에 K에 K 플러스 1에 A에 M 플러스 K라고 하는 것은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A에 M 플러스 1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A에 M 플러스 2 그 다음에 이제 플러스가 돼야겠죠, 부호가. 플러스 A에 M 플러스 3 그 다음은 A에 M 플러스 4 다음 마이너스 A에 M 플러스 5 마이너스 A에 M 플러스 6 다시 A에 M 플러스 7 A에 M 플러스 8 이렇게 나올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요 네 개를 하나의 항으로 봤을 때 그 다음 요걸 도분장으로 보고 이랬을 때 얘가 초항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공비는 4칸 간 거니까 R의 4제곱 이게 공비가 될 겁니다. R이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요. 공비는 16분의 1이 나오겠죠.
자, 그러면 이 초항을 좀 구해볼게요. 초항을 구해보면 자리가 조금 좁네요. 뭐 이쪽 지우고 할게요. 자, 초항을 보면 마이너스 a의 n 플러스 1을 지금 우리 an이 뭐냐, an이 우리가 여기서 알았잖아요. an이 뭐냐면 an은 a1 5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의 n 마이너스 1승, 이게 일반항입니다. 그럼 초항은 그러니까 마이너스 a의 n 플러스 1 마이너스 a의 n 플러스 2 더하기 a의 n 플러스 3 더하기 a의 n 플러스 4, 이걸 지금 우리는 구할 거거든요. 그러면 마이너스 5에 마이너스 2분의 1의 m승 빼기 5에 마이너스 2분의 1의 n 플러스 1승 플러스 5에 마이너스 2분의 1의 n 플러스 2승 플러스 5에 마이너스 2분의 1의 n 플러스 3승,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값은 마이너스 5에 마이너스 2분의 1의 m승으로 묶어내면 1, 마이너스 2분의 1이 하나 있으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올 거고요. 이거는 마이너스 2분의 1의 제곱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를 써야겠죠. 마이너스로 끄집어냈으니까요. 마이너스 4분의 1,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8분의 1,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럼 얘는 8분의, 그러니까 이게 2분의 1이고요. 여기 4분의 1이니까 8분의 3이 나오겠죠. 그럼 결과적으로 이건 마이너스 8분의 15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의 m승, 이게 초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에 지금 총 합을 구해야 되거든요. 무한대까지 합할 거니까요. 그리고 공비는 16분의 1이고요. 그럼 계산을 해보면 1-r이면 16분의 1이 나오죠. 그러니까 계산을 해보면 1-r분의 마이너스 8분의 15에 마이너스 2분의 1의 m승이 그 값이 어때야 된다? 700분의 1보다 크다. 이걸 만족하는 m의 값의 합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이 값은 16분의 1이죠. 16분의 1. 그러면 이 값은 16분의 15니까 소거되고 2가 나와서 위로 2가 올라갑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의 m승이 700분의 1보다 커야 되기 때문에 m은 이게 전체가 음수가 나오면은 700분의 1보다 클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음수가 이미 나왔으니까 얘도 음수가 나와야 돼요. 그래야지 전체가 양수가 되거든요. 따라서 m은 반드시 홀수여야 됩니다. 그럼 홀수승이고 이것도 음수니까 그냥 플러스라고 써도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게 2분의 1의 마이너스 1승이니까 2의 n-1승이 700보다 작다. 이렇게 쓸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m자리에 올 수 있는 것은 1, 3, 5, 7, 9, 11 집어넣으면 이게 10승이 되어서 1024 넘어가죠. 여기까지만 답이 될 겁니다. 따라서 토탈 합은 25다. 이렇게 값을 구할 수 있을 거예요. 자, 30번 이야기 해볼게요. 두 상수 A, B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A는 1보다 커 같고 2보다 작다. 그 다음에 fx는 sin ax 더하기 b 더하기 sin x. 이때 f0은 0이고요. f2파이는 2파이 a 더하기 b가 나올 거고, f'0은 f't 인 양수 t의 최소값이 4파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fx가 x는 알파에서 극대다.
그런 알파 값들의 개수를 지금 구하라고 했거든요. 단 0부터 4파이에서 x는 이 안에 원소가 되는 거죠. 이때 a의 원소의 개수, 그 다음에 원소 알파 중에 제일 작은 값들을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자, 하나씩 해봅시다. 먼저 일단 쉬운 거부터 해볼게요. F0은 0이니까 F0을 집어넣어 보면 0 집어넣으면 sin B가 나옵니다. 그게 0이 나오니까 B는 정수 곱하기 파이, 즉 n파이라고 할 수 있어요. 두 번째, F2파이는 뭐냐? 집어넣어 볼게요. sin 2파이 A. sin 2파이는 0이니까 그냥 플러스 B가 나옵니다. 근데 그게 2파이 A 더하기 B라고 그랬죠. 여기서. 그러면 이거는 뭐 간단히 생각해보면 sin 세타는 세타 이런 거거든요. 우리가 y는 sin x의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그려지고요. 이렇게. y는 x의 그래프를 동시에 그리면 이렇게 그려지잖아요. 그러니까 sin x랑 y는 x가 만나는 점은 0, 0 하나밖에 없습니다. 즉 세타는 0이어야 돼요. 즉 여기서 2파이 a 더하기 b가 0이 돼야 됩니다. 근데 b가 n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2파이 a 더하기 n파이가 0이 되기 때문에 a는 마이너스 2분의 n이다. 이렇게 표현되어집니다. 근데 조건이 있죠. a는 1과 2 사이다. 그러니까 a 값으로 가능한 것은 2분의 정수꼴이 돼야 되기 때문에 1, 아니면 2분의 1, 아니면 2. 세 개밖에 안 되는 겁니다. a가 1과 이제 그 세 가지 경우에 대해서 우리 나눠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자, 첫 번째, a가 2분의 1이면, 1이면, 그러니까 1, 2분의 3, 2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a가 1이면 n은 마이너스 2가 되는 거고요. 그럼 b는 마이너스 2파이가 되겠죠. 자, 그럼 fx는 sin, 자, 안에 a가 1이니까 그냥 x 마이너스 2파이 더하기 sin x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이 x는 2파이는 더하나 마나 똑같죠. sin은 주기가 2파이니까 따라서 그냥 sin x 더하기 sin x 이렇게 fx를 놓을 수 있습니다. 미분을 하면은요, 코사인 x 더하기 사인 x 1 더하기 코사인 x가 나옵니다. 속미분한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f'0과 f't가 같다. 이걸 만족하는 양수 t의 최소값이 4파이라고 했거든요. 자, f'0이 얼마냐면 f'0은 코사인 0은 1이고요. 코사인 0은 1이니까 2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러면 f't는 코사인 t 더하기 사인 t에 1 더하기 코사인 t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 값이 2가 나와야 돼요. 근데 잘 생각해보면 이 값은 최대 1입니다. 이 값은 최대 2예요. 근데 곱해서 2가 나왔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얘가 1, 얘가 2가 나오는 상황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 마이너스 1, 마이너스는 안 됩니까? 얘가 마이너스는 되는데 얘가 마이너스 2가 되는 건 안 돼요. 그러니까 얘는 0부터 2까지 해서 움직이니까. 그래서 얘가 2가 되려면 얘는 1, 얘는 2가 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얘가 2가 되는 게 t가 진짜 0보다 크다 양수 t라고 했으니까 t가 2파이가 되면 되죠. t가 2파이. 자, t가 2파이면은 2파이 버려도 되고요. 사인 2파이는 0입니다. 코사인 0은 1. 이거 2면 성립을 하거든요. 근데 문제에서 양수 t의 최소값이 4파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2파일 때 벌써 성립을 해버리니까 따라서 얘는 모순입니다. 두 번째로 A가 계산이 이제 그 다음에 2분의 3 넣어야 되거든요. 2분의 3이니까 2가 더 편하니까 2를 먼저 해볼게요. A가 2라면 N은 마이너스 4고 N이 마이너스 4니까 B는 마이너스 4파이가 되겠죠. fx는 비슷합니다. fx는 여기서
A가 2니까 sin 2x. B가 마이너스 4파이 여기다 이제 느나 많으니까 그냥 뺄게요. 안 쓸게요. 어차피 이거 주기가 2파이니까. 더하기 sin x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분하면 코사인 2x 더하기 sin x에 속미분하니까 2 더하기 코사인 x가 나올 거고, 이때 f 프라임 0은 0, 코사인 0은 1이고요. 코사인 0은 1이니까 3이 나옵니다. 똑같죠? f 프라임 t가 코사인 2t 더하기 사인 t에 2 더하기 코사인 t인데, 그게 3이 나오려면은 얘는 최대가 1이고요. 얘는 최대가 3인데 합이 3이 나왔으니까 얘는 1, 얘가 3이 나와야 돼요. 같은 방법으로 t가 2파이가 되면은 4파이 0이니까 코사인 파이 1이 돼서 1, 여기는 3이 되어서 2면 성립을 해버립니다. 가장 작은 자연수가, 양수가 4파이라고 그랬는데 2파일 때 벌써 성립했으니까 모순이라고 할 수 있겠죠. 결과적으로 A는 2분의 3일 때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답이 될 겁니다. 이거는 지울게요. 자, 마지막으로 A가 2분의 3일 때 이야기해 볼게요. 그때가 답이겠죠? 아니면 문제가 틀렸을 텐데 수능 문제가 틀렸을 리는 없을 테니까. 자, 뭐 그 수능이 가지고 있는 그런 출제의 한계를 역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왠지 A가 2분의 3을 넣어보고 싶어 라고 해서 넣었는데 답이 나왔어. 그러면은 1과 2일 때는 사실 따져보지 않아도 되겠죠. 확신이 있다면. 자, 마지막으로 A가 2분의 3이라고 해보면 A가 2분의 3이니까 N은 마이너스 3이 나올 거고요. B는 마이너스 3파이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fx는 sin 2분의 3x 마이너스 3파이니까요. 마이너스 3파이니까 플러스 4파이를 해서 그냥 플러스 파이라고 해도 일반성을 잃지 않죠? 상관없죠? 일반성의 문제는 아닌데 어찌됐건 상관없습니다. 플러스 sin x 이렇게 넣어도 됩니다. 미분을 해보면 코사인 2분의 3x 더하기 파이 더하기 sin x 속미분하면 2분의 3 더하기 코사인 x가 나옵니다. 자, f 프라임 0을 구하면 0, 0 코사인 파이는 마이너스 1이죠. 코사인 0은 1이니까 2분의 5가 나와서 마이너스 2분의 5가 나옵니다. 그럼 f 프라임 t를 구하면 코사인 2분의 3t 더하기 파이 더하기 사인 t에 2분의 3 더하기 코사인 t인데 이 값이 마이너스 2분의 5가 나와야 돼요. 그러려면 얘가 최대값인 2분의 5, 얘는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니까 얘가 마이너스 1이 나오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코사인 t가 결국엔 1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t는 파이가 나와야 돼요. 알지? t가 2파이 혹은 4파이가 나와야 됩니다. 왜냐면 2분의 5가 나와야 되니까. 근데 t가 2파이가 되면 이 좌변이 뭐가 되냐면 3파이, 4파이 버리고요. 0이니까 코사인 0은 1이 나와요. 1 곱하기 2분의 5가 나오거든요. 안 되는 거고. 그럼 그 다음 값인 4파이를 집어넣으면 6파이가 나와서 버리고 파이면은 이제 여기 없어지고 마이너스 1이 나와서 마이너스 1 곱하기 2분의 5. 이게 맞는 거죠.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이때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답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A는 2분의 3, N은 마이너스 3, B는 마이너스 3분의 파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확정적으로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fx가 x는 알파에서 극대를 가지는 알파 값을 찾으면 되는데 지금 보면 f 프라임 x의 부호가 바뀌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은 f 프라임 x가 이거예요. 이건데 극대가 되려면 프라임이 f 프라임이 극대, 이건 어차피 양수니까 우리 신경 안 쓸게요. f 프라임이 극대가 되려면은 양수에서 음수로 이렇게 바뀌는 모양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요 코사인 안에 있는 함수만 넣고 좀 따져볼게요. 코사인 x를 생각해보면 코사인 x가 지금 이렇게 그려지기 때문에 코사인의 값이 양수에서 음수로 바뀌는
코사인의 값이, 요 값이 양수에서 음수로 바뀌는 점을 찾아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이 코사인 값이 양수에서 음수로 바뀌어야 되니까 그 말은 2분의 파이를 관통하는 형태가 돼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AX를, A라는 표현이 없죠? 그냥 써도 되겠다. 밑에 또 집합이 A란 말이 있네요. A 말고는 다른 함수 GX라는 말을 써볼게요. 그러니까 GX를 2분의 3X 더하기 파이 더하기 sin X라고 놓으면 GX가 2분의 파이보다 작은 쪽에서 2분의 파이보다 큰 쪽으로 관통할 때 이 코사인 값이 양수에서 음수로 바뀌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F'도 양수에서 음수로 바뀌고 그러므로 극대값이 된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GX가 2분의 파이보다 작은 쪽에서 2분의 파이를 넘어가는 순간을 찾으면 되거든요. 미분을 해보면 2분의 3 더하기 코사인 X가 나와서 항상 양수입니다. 즉 GX는 그냥 증가함수예요. 0부터 우리는 4파이까지만 보면 되거든요. 자, 그러면 GX는 0부터 4파이까지 그냥 쭉 증가하는 함수가 될 거고, 2분의 파이 하나 더 들어가면은 2분의 파이에다가 2파이를 더해야겠죠? 그러니까 2분의 5파이. 그 다음은 또 2파이를 더하니까 2분의 9파이. 이런 값들을 생각하면 됩니다. 0 집어넣으면 얼마냐? 지금 우리 GX 구하고 있는 거예요. 0 집어넣으면 파이가 나오고요. 4파이 집어넣으면 7파이가 나오죠. 이렇게 되거든요. 0 집어넣으면 파이고 4파이 집어넣으면 6파이 더했다가 파이 나가 7파이. 그러니까 함수값이 GX가 2분의 5파이, 그러니까 파이는 지나갔으니까 여기 2분의 5파이가 되거나 아니면 2분의 9파이, 40 넘어가는 거예요. 2분의 13파이. 이렇게 세 번의 값들이 가능할 겁니다. 넘어가면 이제 없죠.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원소의 개수 n은 3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가장 작은 값 알파1이 얼마냐? 여기죠. 여기가 이제 알파1이 될 거고, 알파1을 대입했을 때 gx가 2분의 5파이가 되면 되거든요. 집어넣으면 2분의 3 알파1 더하기 파이 더하기 사인 알파1이 2분의 5 파이가 되면 됩니다. 그러면 2분의 3 알파1 더하기 사인 알파1이 2분의 3파이가 되기 때문에 알파1은 파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얻어낼 수 있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답은 n 알파1 빼기 ab니까 n 알파1 하면 3파이가 나오고요. 답은 3파이, 그 다음에 빼기 ab라고 그랬어요. a가 이거고요. b가 이겁니다. 빼기니까 플러스가 되고 플러스 2분의 9파이가 나와서 2분의 15파이가 나올 겁니다. 그리고 P 플러스 Q니까 답은 17이다라는 사실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수능 본 친구들한테 한마디만 해주실 수 있나요? 수능 보느라 고생 많이 했습니다. 고생 많이 했는데 잘 본 친구도 있고 못 본 친구도 있는데, 잘 본 친구는 축하하고 못 본 친구들이 조금 과도하게 우울해하는 것 같은데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인생은 길고 굉장히 다양한 일이 있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라는 말은 정말 진리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슬퍼하지도 너무 기뻐하지도 말아라.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네.